지난 영상에서 알아보았던 비밀특무부대 반란. 반란은 재단 최고 권력인 O5의 직속부대로서 그 누구보다도 재단을 위해 어두운 일들을 도맡아 해온 최정예 요원들이었는데요. 하지만 반란의 진짜 모습을 아는 것도 오직 O5들 뿐. 세계는 물론 재단 요원들에게조차 반란은 그저 동료를 배신하고 떠나버린 악의 무리들로 알려져 있었답니다. 그렇게 무려 24년의 시간을 재단 소속 요원이지만 재단이 아닌 자들로 살아온 반란. 그런데 어느 날 반란에게 작지만 큰 변화가 일어났으니 여느 때와 같이 재단 기지 중 하나에 반란이 침투했던 1948년의 어느 날, 재단 요원들 역시 배신자 녀석들이 이번엔 또 무슨 SCP들을 빼앗아 갈지를 걱정하며 대피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날의 반란은 평소와는 조금은 달랐답니다. SCP들을 탈취하는 과정에서 굳이 수많은 재단 요원들을 제거하는가 하면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SCP들을 탈취하기 시작했는데요. 특히나 더 문제는 해당 기지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의 기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반란의 침투가 발생했다는 것. 하지만 재단은 평소보다도 훨씬 계획적인 반란의 침투에 전혀 대응하지 못했고 결국 수많은 요원들과 SCP들을 잃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이날 재단 요원 모두는 유독 심했던 배신자들의 공격에 충격을 받았지만 정작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들은 따로 있었으니 바로 반란의 침투 보고를 받은 O5들. O5 중 그 누구도 반란에게 침투 명령을 내린 적이 없었던 것인데요. O5들은 급하게 반란을 호출했지만 반란에게서는 어떠한 답도 오지 않았답니다. 게다가 사라진 SCP들 대부분이 강력한 무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O5는 뭔가 일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데요. 네, 반란이 진짜 반란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이에 반란 요원들이 보였던 넘치는 충성심만큼이나 그 누구보다도 반란 요원들을 신뢰했던 O5는 심각한 멘붕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충신들의 배신도 배신이지만 배신의 낌새를 조금도 느끼지 못한 자신들과는 달리 반란의 배신은 완벽하게 준비된 것으로 보였기 때문. 이후 O5들은 배신의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 수많은 조사를 진행했지만 모두 하나같이 실패로 돌아갔고 결국 아직까지도 O5들은 반란이 왜 이런 선택을 한 것인지 알지 못하는데요. 어차피 배신자로 알려져 있는데 진짜 배신한다고 달라질 게 있나? 라는 단순한 생각을 했을 수도, 재단 요원들을 속이면서까지 자신들의 어두운 면을 숨기려는 O5의 행동에 치가 떨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뭐가 됐건 그들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그렇게 재단의 진짜 숙적이 되어버렸는데요. 이후 반란은 O5가 부여한 반란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스스로를 혼돈의 반란이라 칭하며 재단에 대한 공격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답니다. 이에 O5들은 자신들의 실수를 숨기기 위해서인지는 몰라도 비밀특무부대였던 반란에 대한 정보까지도 모두 은폐해버렸고 결국 반란이 보였던 24년간의 충성심은 그 누구도 알지 못한 채 혼돈의 반란이라는 최악의 적만 남겼다고 하네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 탄생한 혼돈의 반란. 바뀌어버린 이름과 함께 재단의 진짜 적이 돼버린 혼돈의 반란은 재단과는 완전히 반대의 길을 걸어가며 요주의 단체 중에서도 최고의 적대 세력으로 등극하는데요. 특히 혼돈의 반란이 재단과 가장 다른 점이자 다른 요주의 단체들과도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은 SCP들을 무분별하게 활용한다는 것. SCP들에 대한 격리와 연구를 주장하는 재단과는 달리 혼돈의 반란은 적극적인 SCP의 활용을 주장하며 사물형부터 생물형 SCP 등 효과적인 무기로 활용될 수만 있다면 가리지 않고 사용한답니다. 다만 혼돈의 반란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SCP들은 재단이 가지고 있던 SCP들을 탈취해 얻어낸 것으로 혼돈의 반란에게 있어 재단은 수많은 SCP와 연구자료를 가지고 있는 데다 기지 정보까지 훤히 꿰뚫고 있어 침투하기도 좋은 아주 적절한 SCP 공급처이기 때문. 실제로 혼돈의 반란이 재단에게서 가져간 SCP와 연구자료만 해도 수백 개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물론 혼돈의 반란 자체적으로도 SCP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긴 하지만 재단처럼 변칙성의 원리를 파악하는 연구보다는
더 효과적이고 강력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연구하는 것이 특징이며, 더욱 효과적인 활용만 가능하다면 재단에서는 금지되었던 다소 위험한 실험들도 서슴지 않고 진행하는 등 SCP들을 철저하게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 정도로만 여긴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혼돈의 반란이 정확히 무엇을 이루기 위해 SCP들을 활용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가끔은 이 녀석들 그냥 재단을 망하게 하는 게 목표인가? 싶은 생각이 들 만큼 집요하게 재단을 괴롭히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특정 사건을 일으켜 재단 내에 분란을 발생시키거나 SCP의 숨은 변칙성을 이용해 당장에 알아채기 힘든 장기적인 피해를 입히는가 하면, 워낙에 재단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다 보니 재단 곳곳에 스파이를 심어 각종 정보들을 빼돌리고 수시로 재단 요원들을 스카웃하기 위해 접근하기도 한답니다. 이렇듯 연구자료부터 SCP, 그리고 요원들까지 싹 털어가 버리다 보니 재단 입장에서 혼돈의 반란은 골칫덩어리 그 자체이며, 이런 혼돈의 반란을 소탕하기 위해 정체와 목적, 그리고 구성원을 알아내려는 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안타깝게도 딱히 성과는 없는데요. 다만 현재까지 알아낸 바, 혼돈의 반란은 최고 권력인 델타 사령부의 명령을 시작으로 각 하위 계급의 요원들에게 세부적인 임무가 전달되는 방식으로 임무가 진행된다는 것을 알아냈답니다. 다만 여러 개의 임무가 퍼즐처럼 들어맞아 하나의 큰 목적을 이루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는 데다, 임무를 수행하는 말단 요원들은 마치 반란의 요원들이 그랬듯 임무의 정확한 목적 따위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저 시키는 대로만 수행하다 보니 종종 말단 요원들을 체포하는 데 성공하더라도 상위 계급의 요원들을 추적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최고의 동료에서 최악의 적이 돼버린 존재들, 혼돈의 반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혼돈의 반란이 SCP들을 사용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혹시나 반란을 혼돈의 반란으로 만든 건 역시 어쩌면 O5의 계획 중 일부는 아닐까요? 혼돈의 반란에 대한 여러분들의 재미난 추측과 상상력을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많은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면서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죠. 안녕!